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73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김을한 저의 실록 동경 유학생 안에 있는 박승희의 글 중에서 악단의 여왕 윤심덕이 오다라는 제목의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통해서 윤심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 자료는 윤심덕이 활동했던 토월회의 대표 박승희가 직접 윤심덕에 대해서 술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윤심덕이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 많은 것들이 바로 윤심덕의 재능을 살리기 위한 박승희의 각색에 의한 작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쓰여진 희곡들을 번역해서 그대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박승희가 한국 사람의 감수성대로 자기 자신의 감수성, 자기 자신의 극작 테크닉을 가지고서 한국의 관객들에게 맞게 대본을 썼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토월회가 공연했던 작품들은 어떤 면에서 외래의 것에 의존했다기보다 더욱 한국적인 색채, 한국적 정체성, 토착적인 작극수를 보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 안에서 화장실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분장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자료에서는 윤심덕이 연극으로 투신하게 된 계기가 그의 연인 수산 김우진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시사되고 있지요. 사실 그 둘이 연인 관계였는지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박승희의 글을 통해서는 그 둘이 연인 사이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김우진은 자신의 다른 글에서 토월회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토월회의 운동을 좌절된 것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둘이 애인이었다면 자신의 애인 윤심덕을 토월회로 들여보내는 것은 그래도 아직 믿을 만한 것은 신뢰할 만한 단체에는 토월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월회의 활동과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것을 거의 심파 수준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다른 집단과는 차별된 어떤 높은 수준이나 근대적 정신이 깃들여 있었다라고 보아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부터도 신극의 사람들과 신파의 사람들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신극과 신파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고 신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 두 부류가 서로 차별되는 것으로 보고 이러는 시선은 후에 가서, 그러니까 남북 분단 이후에 신극 일파에서 주로 월북했던 자신들과 뜻이 안 맞았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더욱 원색적으로 증폭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식의 주장을 계속 강화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회의 본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악단의 여왕 윤심덕이 오다. 이때 일본 동경 우에노 음악학교를 마치고 고국에 와서 소프라노 독창으로 인기를 끌던 윤심덕의 익명으로 편지를 했다. 나 같은 것도 연극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주소를 적어 뜻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달라는 것이다. 불현듯 가보니 그전부터 알던 윤심덕이었다. 옛날 기억이 새삼났다. 그러나 이분이 연극을 하겠다는데 의아한 생각이 나서 그의 결의를 타진해보니 틀림이 없었다. 나는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같이 하자고 쾌락해버렸다. 돌아와 전원에게 이야기하자 모두 깜짝 놀랐다. 궁여지책으로 앞을 개척하려는 판에 그 방법을 가리랴.
마치 사막에서 샘물을 판 것 같이 새로운 희망에 뛰어 즉시 선전에 착수하였다. 윤심덕은 극장으로 나오는 동시에 자기 집에서도 아주 나와서 하숙할 집을 얻겠다기에 황금정 일본인의 하숙을 얻었다. 윤심덕의 고향은 평양이었다. 서울 이화학당을 마치고 동경으로 가서 음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여성으로 성질이 쾌활하여 남자와 같았다. 그 인물이 미인은 아니지만 번듯한 얼굴에 큼직한 키가 매우 활발해 보였다. 당시 서울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타입의 여성이었다. 윤심덕이 토월회에 오므로 대회 대내로 벌컥 떠들어 어느 나라의 여왕이나 공주를 맞이한 것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러면 무슨 연극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여 영화 동도를 편극한 이경손의 극본을 먼저 올리기로 결정을 모아 윤심덕의 가진 바 역량을 발휘하게 하였다. 이 공연은 윤심덕으로 인하여 오래간만에 대만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의 장기인 노래가 없는 연극이고 보니 섭섭하여 다음은 칼맨을 상막으로 편극하여 그 중에 노래를 넣어 공연키로 하였다. 이것도 내가 쓴 것으로 칼맨의 유명한 노래는 모두 삽입하여 윤심덕이 소프라노로 불러 관객의 열광적 환영을 받았다. 제 아무리 대담하고 무척 배심이 좋다 해도 무대에 나갈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하는 그녀의 모습은 우습다기보다는 무대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머금게 했다. 그의 상대역인 이백수도 등에서 땀이 났다고 한다. 이 연습이야말로 연일 밤을 새우느라 고생이 컸다. 한 손에 극본을 들고 무대 뒤에서 대사를 외우고 있던 윤심덕도 독창과 달라 마음을 진정치 못하는 듯하였으나 극중에 노래하는 장면만은 관객의 열광적 박수를 받았으니 그녀도 비로소 마음이 놓였을 것이다. 연 3일간의 만원은 광무대 토월회가 처음 보는 상황이었다. 연극이 끝난 뒤 화장실로 돌아온 윤심덕은 등에 땀이 흐른다는 이야기를 해서 모두들 웃던 생각이 난다. 이렇게 순조롭게 연극이 진행되는 중에 칼맨의 제2일에 윤심덕의 형님이 광무대로 찾아왔다. 이 말을 전해 듣자 윤심덕은 객석에 형님이 와 있으니 큰일이라면서 간신히 연극을 끝내고 무대 뒤편으로 형님을 피하여 나가고 말았다. 무대로 형님이 들어왔을 땐 이미 윤심덕은 없어진 뒤였다. 형님은 노하여 여동생이 있는 하숙을 대라고 하였으나 우리는 모른다고 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하숙으로 찾아가니 그는 호젓한 방에서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의 형님은 연극을 매우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애인은 연극을 아는 사람인데 현재 전라도 구석에 감금당하고 있어 윤심덕과는 만나볼 수도 없었다. 무슨 방법으로 집안에서 반대하는 두 사람의 사랑을 성공시킬 것인가를 생각 끝에 자기가 집에서 뛰쳐나와 자유롭게 지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토월해는 윤심덕의 피난처가 된 셈이었다. 그 뒤로도 그의 형님은 낮이나 밤이나 찾아왔으나 일체 만나지는 못했다. 윤심덕의 애인은 목포 부호의 자제인 김수산이라고 그랬다. 윤심덕과는 일본에서 알게 되어 두 사람은 애정을 서로 주고받게 되었던 모양이나 김수산에게는 이미 처자가 있을 뿐더러 집에서 반대하여 애정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 것 같았다. 이런 정신적인 방황을 윤심덕은 토월해 무대 위에서 정리하려는 심상이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사정이 남녀 사이에 흔히 있었던 것이다. 새로 부임한 전무 김을하니 하루라도 빠르게 춘향전을 준비하자고 재촉이다. 마침 윤심덕의 진퇴 문제가 닥쳐올 모양이니
속히 상연하자고 법석이었다. 나는 극본 준비에 착수하고자 춘향전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간신히 서둘러 이해조의 옥중화와 고본 춘향전과 또 신문관에서 출판한 최남선의 번역판 춘향전을 얻었다. 이것들을 재료로 불철주야로 서둘러 5박 7장의 연극을 만들었다. 될 수 있는 대로 재미있는 장면이나 대사를 넣어보느라 그야말로 재주를 다 내어 내 일생일대의 대장편을 만들었다. 이 연극은 장면의 변화도 같았지만 배역이 많아서 한 사람이 두 역을 맡게 되어서 연습하기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정열을 기울였다. 이런 시기에 이백수가 중병으로 금강산 서광사에 누워버려서 이도령 역은 이소연에게 맡겼다. 춘향역은 복혜숙, 향단역은 석금성, 방자역은 양백명으로 정하고 춘향모 역은 윤심덕이 하게 되었다.